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단계별 자금 조달 전략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강에서는 사업계에서의 어떤 컨셉, 정부 지원 사업과 일반 사업계에서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 오늘은 사업계획서를 막 이제 써내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납니다. 한 달에 적게는 100명에서 정말 많게는 뭐 교육이라든가 캠프를 다니다 보면은 500명, 1000명도 만나게 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차별성이에요. 난 자금도 없고 이제 시작했는데 다른 게 없다, 이겁니다. 아니면 경쟁사는 기능이 4개가 있는데 난 5개다. 그러니까 다르다. 별로 제가 심사한다, 투자자다 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가 차별성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려면 경쟁사와 조금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것이 상품 패키지든 가격이든 아니면은 뭔가 구성이든 뭔가가 달라야 되는 건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차별성을 쓸 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차별성이 있다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더 크거나 작다, 나의 상품이 차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뭔가 소형화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가시면 되고, 크다 하면은 큰 게 좋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능이 더 많이 담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더 싸거나 비싸다. 많은 경우가 싸야지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명품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샤넬 가잖아요. 400만 원, 500만 원. LMS 가시면 막 1200만 원, 1500만 원 하는 가방도 있어요. 이 백이. 그런데 나쁜가요? 구매자가 있죠. 사는 타겟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싸거나 비싸게, 비싸다고 해서 나 경쟁사 대비 너무 비싸,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프리미엄에 맞게끔 내가 포장을 하고 패키지를 만들고 서비스를 준비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빠르거나 느리게, 내가 만드는 것들이 좀 더 빨라요. 뭔가 움직임이 빠르고 뭔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하기에 편리해요. 좋죠. 근데 느린 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차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거나 다르게. 뭐냐면 좋은 거는 좋아야겠죠. 근데 다른 것도 뭔가 다른 차별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뛰어나다 보다는 다른 포지션에서 내가 가려는 어떤 컨셉이라든가 나의 명확한 어떤 비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내면은 확실하게 차별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내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표를 보시면은 전체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정말 작죠. 그 시장을 틈새 시장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들어올까 말까 한 시장이 있어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여기서 잘만 꾸리면 내가 사실은 먹고 살고 2명, 3명 우리 팀과 함께 5명 뭐 늘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시장이 존재하거든요. 그 시장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다른 시장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교육 사업 한다. 그러면은 사교육 시장 20조, 뭐 육아 관련된, 뭐 애기들 관련된 용품을 만들겠다 하면 그 시장을 다 덩어리를 갖고 오죠. 너무 크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시장을 다 먹진 못할 텐데 생각이 들거든요. 더 한번 쪼개보세요. 우리가 쪼개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고객과 소비자를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과 소비자. 그럼 고객이 뭐냐? 아이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그럼 소비자는 뭘까요? 아이템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돈을 내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간혹가다 멘토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다. 고객과 소비자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정하면 된다. 그래서 내 고객은 20, 30대 여성입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40, 50대 남성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진이 있는데 줄이 달린 청소기 있잖아요. 줄이 달린 청소기. 많이 해보셨죠? 줄 콘센트에 딱 꽂아놓고 청소기 돌려야 되죠. 다른 방으로 이동할 때는 또 막 질질 끌고 가야 되죠. 그래서 어떤 청소기가 나왔죠? 다이슨의 청소기, 무선 청소기. 편하죠. 편한데 단점이 뭐죠? 비쌉니다. 가격대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일반 청소기 10만 원도 안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가 아닌 것 같아요. 프리미엄인데 우리는 그런 줄을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불편함을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난 괜찮은 것 같아. 100만 원 지불할 용이 있어. 하는 분들은 구매를 한다는 거죠. 고객이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보면은 선풍기인데 날개가 달린 선풍기. 우리 집에 한 대씩 다 있죠. 요즘에 뭐가 나왔죠?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왔습니다. 날개가 없어요. 손을 넣어도 날개가 없어서 다치지 않아요. 뭐가 다른가요? 가격도 다르지만은 가격이 한 70만 원, 80만 원 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누가 살까요? 잘 고민해보면 애기 엄마들이 삽니다. 애기들 그 선풍기에 손 찔릴까봐, 다칠까봐 그 선풍기가 좀 비싸더라도 구매를 한다는 거죠. 네, 불편함이 해결된 거죠. 우리 엄마가 조바조바 하잖아요. 이 선풍기 앞에서 애기들 손 다칠까봐.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편해지는 거죠. 왜? 날개가 없으니까 다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가 포인트 같아요. 우리가 연습을 또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자동차를 몰잖아요. 세차를 해요. 어떻게 하죠? 세차장 가거나 주유소 주유 넣고 쿠폰 받아서 3,000원, 5,000원을 내고 세차를 기계식 세차를 합니다. 아니면 아예 맡기면 손 세차하면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나온 게 뭐가 있냐면요. 앱으로 신청하면은 직접 내 차 위치에 와서 세차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나왔어요. 내가 직장에 있는데 세차를 해야 돼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못했어. 그랬을 때 앱으로 신청하시면은 됩니다. 와서 세차해주고 갑니다. 그런 서비스가 나왔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맛집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블로그로 막 검색하죠.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배달민족이라는 서비스죠. 많은 불편함을 해결을 해줬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업 계획서를 막 작성할 때 나는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지? 한번 고민을 깊이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4가지를 공부를 해볼 건데 고객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고객의 역할. 더 쪼개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사용자, 결정자, 구매자, 영향을 미치는 자.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애기 기저귀가 있잖아요. 기저귀 다 아시죠? 사용자가 누굴까요? 사용자. 당연히 애기죠. 애기들이 쓰니까. 그럼 결정자는 누굴까요? 결정자. 아, 나 뭐 하기스 거 사야 돼. 애기가 결정하진 않죠. 엄마가 결정합니다. 보통은. 아빠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구매자는 누굴까요? 엄마 혹은 아빠가 될 수도 있겠죠. 직접 구매를 하니까. 영향을 미치는 자는 누굴까요? 누가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 구매하는데. 잘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닙니다. 옆집 엄마, 육아 카페, SNS 후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후기를 보고 하기스 사야지 갔는데 옆에 1+1 마케팅 프로모션 합니다. 구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강아지 사료가 있는데 강아지가 먹는 사료. 사용자가 누구죠? 누가 먹죠? 당연히 강아지가 먹죠. 강아지가. 결정자는 누구죠? 견주. 그죠? 견주가 결정을 하죠. 아, 이거 먹어야겠다. 그죠? 강아지가 말을 못하니까. 구매자도 견주예요. 견주. 구매를 하니까. 영향을 미치는 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누굴까요? 네. 이분이 바꾸라면 바꿔야 됩니다. 물론 블로그 리뷰도 보고 카페도 가입되어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에서 막 검색도 하실 텐데 이분을 못 따라갑니다. 이분이 바꿔 하면은 바꿔야 돼요. 누구냐면 수의사입니다. 네.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뭐 몇 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가잖아요. 접종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얘기합니다. 사료를 좀 바꿔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좀 들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싫은데요 하기가 어렵죠. 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꼭 바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 좋은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객 프로필 워크시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표에 보이시죠? 사용자, 결정자, 구매자, 영향을 미치는 자. 이 4가지 타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내려 가셔야 돼요. 누구인가? 그냥 내 고객은 20, 30대 여자야가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좀 더 퀄리티 있는 사업 계획서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에서는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고객 찾는 방법들, 고객을 좀 잘 정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객이 누군가요? 라고 했을 때 20, 30대 여성인데요 하지 마시고 좀 세분화해서 말을 하거나 사업 계획서에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3강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좋은 데이터를 뛰어넘는 사명감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으로
어떻게 하면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개발 동기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2강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3강도 이어서 바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